자, 목에 대한 재활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를 목에로 잡은 이유는 목이라는 곳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1시간 동안 저 사람을 살려! 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만약에 1시간 동안 저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너에게 차명을 내릴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1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중에서 45분을 목을 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의 그 원래 근간은 여기입니다. 어떤 나무꾼을 두 명에게 도끼를 하나씩 주고 큰 나무를 저 나무 한 그루씩을 1시간 안에 빨리 베라. 만약에 도끼로 저 나무를 자르지 못하는 놈은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소리가 나오기 무섭게 도끼로 계속 나무를 찢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40분이 넘도록 계속 숫돌에다가 도끼를 갈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40분 이상은 숫돌을 갈고 나머지 20분으로 나무를 탁 잘랐는데 그 1시간 동안 그 무딘 도끼로 나무를 찍은 사람은 나무 반도 못 잘랐다는 얘기죠. 효용성의 차이죠. 효용성. 그래서 1시간 동안 고객을 많이 만진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디를 어떻게 만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방송에서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45분을 목을 만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재활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기적 관점이 있고요. 해부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질환적 관점, 해부학적 관점, 수기적 관점이 아니라 재활적 관점으로 목을 왜 해야 되는지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자는 거죠. 자, 구조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옆모습을 보게 되면 코고 머리카락이라면 이렇게 C자의 형태를 목은 취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이 C자니? 라고 얘기하면 원래 목뼈는 사각형입니다. 뼈는 사각형인데 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렁뼈. 요 물렁뼈는 앞이 넓고요. 뒤가 좁습니다. 이렇게. 앞이 넓고요. 뒤가 좁아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뼈끼리 쭉 만나면 형태적으로 이렇게 C자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요게요. 그런데 요거 말고 여기에 이제 2번 뼈하고 요 위에 있는 2번 뼈는 뼈가 이렇게 생겼고요. 1번 뼈는 도너츠처럼 이렇게 생겨서 얘가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두개골이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1번과 2번 뼈 여기를 우리는 상경추라 부릅니다. 어퍼 서비컬이라고 부르는 게 돼 있고요. 구조적인 요소에서 여기가 상경추가 됩니다. 상경추. 자, 특징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물렁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렁뼈가 있단 말이죠. 앞이 넓고 뒤가 좁고가 있는데 이 1번과 2번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물렁뼈가 여기에는 없어요. 모든 뼈 사이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뼈에는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데 1번과 2번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경추라 부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나면 1번. 만약에 이 뼈가 틀어지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뇌압이 올라갑니다. 뇌압이 올라가요. 두 번째,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요. 왜? 머리에 올라가는 압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세 번째는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목 주변에 터미너스라고 하는 림프의 인체를 전체적으로 돌고 난 찌꺼기가 해결돼서 배출되는 터미너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문제가 생깁니다. 림프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뇌에서 내려가는 뇌척수 신경이요 640만 조의 뇌척수의 신경이 흐르는데 얘가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뇌척수의 신경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의 전체적인 통제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겠죠. 또 다섯 번째는요, 요 경추 1번과 2번 바로 위에는 뇌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템이라는 뇌간에는 연수와 미주신경이 연관되는데 요 미주신경은 모든 장부들의 치료적 요소와 연관되는 부교감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는 우리의 장부, 미주신경에 영향을 줘서
장부들의 부교감적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 몸에는 7.83Hz라고 하는 요 7.83Hz는 인체를 일정한 파장으로 뇌파의 흐름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의 흐름인데 치료가 되는 파장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누워서 잠들려면 나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 잠듭니다. 이거 가치심 넘어가는 그 단계. 그러면 나도 느껴. 내가 지금 코를 골고 있네? 근데 잠은 안 들었어. 그리고 또 거꾸로 아침에 막 일어나려고 귀에서 이제 막 소리가 들리면서 내 숨소리가 기존의 숨소리가 아니라 자는 숨소리야. 잠호흡이에요. 근데 귀는 서서히 외부 소리가 들려요. 요때 파장이 7.83Hz예요. 사람이 치료가 되는 가장 치료적 관점이 7.83Hz가 요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요 알파파. 알파파가 요 상경추 라인과 파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이 오셨을 때 바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기운이 떨어져서 살짝 그 밑에까지 알파파까지 가기 위해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조명을 낮게 해주거나 향기로운 음악을 또는 향을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알파파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언제 일어난다? 알파파 파장이 있을 때 치료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가 가서 이렇게 있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산속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편하죠. 이게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하나라. 이제는 CSF라는 뇌척수의 흐름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원활하지가 않게 흐릅니다. 요거를 뇌척수액이랍니다. 뇌척수액. 자, 뇌척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뇌척수액. 그래서 요 흐름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요 과정들이 상경추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목을 풀면 재활적으로 뇌압, 혈압, 림프순환, 640만 주 뇌신경 흐름, 미주신경, 7.83Hz 알파파, 뇌척수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상경추를 풀면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이 사람이 목을 풀어주면 3번과 5번 여기서 뭐가 나냐면 횡격막을 지배하는 횡격신경입니다. 얘가 횡격막을 지배해. 그 횡격막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목을 풀면 경추 3번과 5번을 풀면은 횡격신경이 좋아지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횡격막은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 횡격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횡격막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는 심장이 횡격막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횡격막에는 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는 펜은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심장 옆에다가. 얘는 펜은 얹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위, 소장, 대장, 이런 장부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는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어요. 얘는 얹어져 있어요. 얘는 붙어 있어요. 그러면 횡격막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장기들이 움직이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너 심장 잠시만 멈춰 있어봐. 말 듣나요? 야, 좀 빨리 뛰어. 듣나요? 아니죠. 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죠. 그렇죠. 불수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수의적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하는 거죠. 숨 멈출 수 있죠. 쉴 수 있어요. 이렇게 쉴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얘가 멈추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은 불수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장부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가, 호흡을 하게 되면 내가 심장을 조절할 수 있고, 간을 조절할 수 있고, 이 장부들을 조절할 수 있고, 펜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조직과 근육으로 인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폐까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내장기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횡격막을 컨트롤하는 복식호흡인데, 이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이 경추에 있다는 거죠. 경추 3번하고 5번. 다시 얘기하면 위장병이 있어, 소화가 안 돼, 변비가 있어, 불면증이 있어, 장에 문제가 있어, 췌장에 문제가 있어, 담에 문제가 있어. 전부 다 어디 풀면 돼? 목을 풀면 된다는 겁니다.
목을 풀어주면 횡격막의 기능적 요소가 좋아지면서 장부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활수기의 개념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횡격막은 말입니다. 또 두 가지 기능이 하나 있다. 하나는 우리 인체에 정경 12경맥에 12개의 경락이 있습니다. 경락이 12개가 있는데 12개의 경락 중에서 11개의 경락이 횡격막을 통과합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왜? 그 경락은 모든 장부들과 1대1의 대칭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치료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에 50번을 돕니다. 폐경락에서 간경락으로 경락이 하루에 50번을 유주를 하는데 요 유주하는 과정의 모든 과정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이 컨트롤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개 경락인 방광경락은 등 쪽에 흐르기 때문에 얘를 제외합니다만 내가 저 사람들의 장부를 좋아지게 하는 곳이 지나가는 곳이 횡격막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톨게이트를 지나게 됩니다. 모든 차가 거기를 거쳐야 되죠.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횡격막을 통해서 컨트롤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진짜 수장은 대가리는 어디 있어? 높은 거는 목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지배 신경이 횡격막이 지나가면서 횡격신경이 지나가면서 심장을 일부 지배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심장도 지배하고 모든 내장기를 지배하는 것이 횡격막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인체 근육이 650개입니다. 650개 근육이에요. 우리 인체 모든 근육이. 자, 숫자가 650개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650개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심장에서 이렇게 피가 내려갑니다. 심장에서 피를 내려보낼 때는 일정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내려갑니다. 힘의 원리. 우리는 이 심장의 원리, 힘의 원리 내려가는 이 혈관을 동맥이라 부릅니다. 쫙 치면요. 120mmHg라는 힘으로 나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힘이냐면 맨 바닥에서 1.5m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분수 있잖아요. 땅에서 물을 쫙 쌓아 올리죠. 그때 밑에서 물을 총으로 쐈을 때 쫙 올라오는 이 힘이 120mmHg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심장에 한번 꽝 치면요. 이 힘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서부터 1.5m까지 올리는데 심장은 물보다 더 점도가 있죠. 혈액이. 그러니까 힘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내보내고 나서 모세혈관으로 피를 다 보낸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혈관에서 피를 다시 모아서 다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심장이 120mmHg의 힘으로 내보냈을 때까지가 여기가 심장의 힘이고 다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갈 때는 이 힘이 작동하지 못하고 이 혈관 안에 정맥혈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혈관이 안에 가죽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가죽막이. 요게 뭐냐면 판막이라 불러요. 판막이라 불러서 피가 올라가면 얘가 요렇게 딱 닫혀요.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올려요. 판막이 피를 올린다고. 근데 얘가 움직이려면 바깥에서 안으로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쥐어짰다 이렇게 해야지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누가 해요? 근육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진짜 혈액순환은 이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지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될 때 이게 혈액순환인데 여기에 관여되는 것이 결국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얘기하는 이 650개 근육이 움직여야지 혈액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위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분을 좋아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몸은요. 그곳에 혈액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세포에 뭔가 살리는 그 약성분도 들어가는 모든 게 되면 혈액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면 걷고 다니고 움직이고 막 움직이면 좋은데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사지예요. 그래서 수기. 무슨 수기? 재활수기.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심장의 방향으로. 또 어떻게? 근육을 하나씩 부위별로 만져주거나 근육의 층별로 만져주는 거, 이게 재활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기능에 중요한 거는
650개 근육을 한 번에 움직이게 하는 것이 복식호흡이에요. 이게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격이 어디에 있어요? 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경 12경맥의 12개 경락을 중에서 11개의 경락을 소통시키니까 모든 장부들에게 그 경락의 에너지가 주어지고, 또 하나는 혈액순환이 돼서 모든 장부에게 피가 들어가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 횡격막인데, 그 횡격막을 지배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45분이 1시간 동안에 주어졌을 때 45분을 목을 주무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고, 두 번째는 몸 안에 질환이 있을 때 복식호흡을 시키잖아요. 자, 호흡을 깊게 해. 그리고 나는 그걸 위해서 안 되기 때문에 몸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아기들은요, 태어나서 복식호흡을 합니다. 횡격막을 움직여.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제 병상에서 삶을 거의 마감할 정도로 힘들어질 때 복식호흡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기들은 내장기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온몸을 다해서 호흡을 해야지 이 산소와 장부들이 기능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아기들은 복식으로 옵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누워서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 움직이는, 또 가동성이 좋은 분들 말고 몸에 병환이 깊은 사람들은 호흡이 깊어요. 왜? 내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흡을 깊게 해서 모든 장부들 쪽으로의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복식호흡을 유도하지 않아도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재활적 개념으로 고객을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복식호흡을 시키게 해주고요. 근육의 흐름을 좋아지게 해줘서 마사지를 해주고요. 목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활적 개념으로 목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을 풀어주는 개념과 수기법도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고객이 물어봅니다. 아니, 원장님, 나 무릎 아파서 왔는데, 무릎이 아파서 자꾸 이렇게 몸이 찌뚝찌뚝하는데 왜 자꾸 원장님이 자꾸 목을 만져? 그리고 저 딱딱한 베개를 왜 자꾸 베개해요? 원장님, 저 어깨가 아픈데 자꾸 원장님 왜 자꾸 목을 만져요? 아니, 원장님, 나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있다니까 거길 좀 어떻게 해줘야지 왜 자꾸 목을 좀 물러줘요? 아니, 원장님, 나 지금 뚱뚱하고 살 좀 빼고 싶은데 왜 자꾸 목을 좀 물러요? 아니, 원장님,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원장님 왜 자꾸 목을 풀어요? 라고 하는 게 이유적 요소를 따지다 보면 결국 목을 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활적 개념에 목을 풀어준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을 풀 때 신경을 쓰게 되고요. 집중적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때로는 병명을 모르는 고객이 와요. 병명을 몰라. 그리고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재활 개념에서 수기로서 좋아지게 해줄까라는 개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진짜 모르겠으면 목을 풀 수 있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있고, 또 목을 풀면서 그래, 내가 목을 풀면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신념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을 풀어라. 재활수기의 첫 번째 가장 키포인트는 목을 풀어라. 목을 풀면 호흡과 장부들이 살아난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은 치유가 시작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제발 이해가 되셨습니까? 느낌표가 머리에서 바짝 들어야지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 뭐가 있는지 알아요? 수기할 때 이 수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당신이 신이 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저 사람 진짜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가 다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요, 고객을 대할 때 나 저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목을 풀어줌으로 해서 저 사람의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목에 대한 실기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만질 것이냐라는 거죠. 재활적 관점에서는요, 기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추를 보게 되면 우리가 4번 뼈가 목뼈에서 제일 작아요. 7개의 뼈 중에서 4번 뼈가 제일 작은데 4번 뼈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손을 놓고 목을 쭉 올려봅니다. 쭉 올리면 이 목이 쭉 가장 높게 올라가게 하는 자리가 4번 뼈입니다. 그 4번 뼈를 기준으로 경추 1, 2, 3번 라인은 3, 4번까지는 경신경총이라는 신경다발이 위쪽으로 지배하고 5, 6, 7, 8번, 4번부터 연결되는 거기까지는요,
팔로 내려가는 신경인 완신경청이 지배됩니다. 대부분의 목의 문제는 위쪽으로 오는 문제와 밑으로 오는 문제를 구분해서 4번을 기준으로 해서 두통이 있거나 얼굴에 구안화사가 있거나 이런 문제는 4번 뼈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많이 풀어주고요. 팔이 저리거나 목의 가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목 디스크가 있으면 4번 밑으로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먼저 찾아봅니다. 4번 쭉 올려서 여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위쪽으로 푼다는 거 뭐죠? 이제부터 머리 쪽, 얼굴 쪽에 문제가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내척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4번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풀어라. 그 다음에 이제 팔 쪽이 저리거나 목 디스크가 오게 되면 4번을 기준으로 해서 5번, 6번, 7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목은 각도가 중요합니다. 목은 경추 1번부터 여기 7번까지 요 각도가 30에서부터 35도고요. 흉추는 이렇게 나왔죠. 요 각도가 40도고요. 허리는 요 각도가 45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의 각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기치를 합니다. 30에서 35도. 하나, 둘. 자, 풀어줍니다. 여러분들 대신 목을 풀어줄 때는 첫 번째 깊게 먼저 만지지 말고요. 가볍게 피부 쪽을 먼저 풀어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슴 쪽 밑에 전거근은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은 3개의 겹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삼겹살이라 얘기하고 느슨하고요. 목은 7개의 근육과 겹쳐져 있어요. 6, 7개가. 그래서 목은 하나씩 뜯어가면서 만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질 때 첫 번째 근막부터 가볍게 손을 깊게 가면서 한쪽이 아니라 각도를 바꿔서 만져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화끈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목을 요렇게 만지고, 요렇게 만지고, 요렇게 만지면서 계속 각도를 바꿔가면서 또 깊이를 안으로, 밖으로 계속 깊게 요렇게 만지면서 하고요. 또 하나는 목의 깊이를 최대한 만질 때 직선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만져주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목의 깊이와 기능적 요소들이 요렇게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손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경추 7번 라인 있죠? 요 경추 7번과 흉추 1번 라인이 뭐냐면 대추혈이에요, 대추혈. 거기가 요렇게 지방이 굳어 있으면서 목, 어깨, 흉추의 모든 기능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요 대추혈을 쭉 잡고 뜯듯이 만져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설명하다 보면 경추 1번과 2번이 상경추라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경추의 문제가 되는 포인트들은 귀에서 쭉 가면 풍지 라인 위쪽에서 여기 라인가 상경추랑 연관되기 때문에 요 주변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고요. 쭉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추 3번부터 5번은 횡격막을 지배하죠. 횡격신경. 경추 5번부터 7번은 전거근을 지배하는 장유신경이 나옵니다. 쭉쭉 풀어줍니다. 그래서 상경추가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는 7가지 문제 중에서 뇌척수의 흐름과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CSF라고 하는 뇌척수에는 하루에 500ml가 생성이 되는데 그 뇌척수액이 흘러가게 해줘야지 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기 누워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여기가 관상봉합입니다. 요게 시상봉합, 요게 람다봉합, 시옷봉합인데 요 봉합이 관상봉합하고 시상봉합하고 만난 요 자리 있죠. 여기를 쭉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줘야지 뇌척수에 영향을 주고요. 또 하나는 귀에서, 코에서 만나는 백회라는 자리가 있어요. 백회. 정맥꿀이라는 자리가 있어서 요 관상봉합을 눌러주는 거, 백회를 눌러주는 게 2번째고요. 3번째는요, 양쪽 귀를 쭉 담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귀 안쪽에 있는 비인두 림프관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겨서 뇌척수액이 내려가게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풍지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 후두하근이 있어요. 상두사근, 상두, 하두.
그다음에 대우두직근, 소우두직근 4개 근이 있거든요. 요 4개 근육은 우리가 후두하근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경막하고 연관돼서 뇌척수액과 연관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내가 목을 가볍게 풀어준 다음에 뇌가 잠겨있는 그 뇌척수액을 밑으로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그걸 먼저 해줘야지 압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압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 자리 찾습니다. 눈썹에다가 내 손을 댑니다. 요걸 세치라 그래. 그 다음에 2개 손을 댑니다. 이게 한 치예요. 그러면 요쯤 어디 올 겁니다. 요쯤 어디에 오게 되면 요 선을 손으로 더듬으면 이게 느껴져요. 자, 만져보면 여기에 있어요. 도도도도도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를 그 라인은 손으로 꾹 누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꾹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면 뇌척수액이 밑으로 쭉 빠져나가죠. 두 번째는 이제 귀하고 코하고 만나는 요 백회 라인을 쭉 누릅니다. 쭉 누르면 뇌척수액이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고요. 세 번째는요. 양쪽 귀 안쪽에 요 귀 안쪽은요. 미주신경과 연관되기 때문에 요 안쪽을 요렇게 잡고 양쪽을 잡아서 바깥으로 쭉 밀어냅니다.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당기고요. 그 다음은 제가 좀 전에 풍지 라인이 후두하근, 상두사근, 하두사근, 대우두직근, 소우두직근하고 연관되는 요 경막과 연관돼서 뇌척수액하고 주는데 콜라병 따는 그 병 따개 잡듯이 요렇게 잡고요. 오프너 잡듯이 머리를 잡고요. 요렇게 하나, 둘, 셋 쭉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반대로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뇌척수 흐름이 좋아지겠죠. 자, 요거 좋아지고 나서 이제는 여기 라인을 풀어야 됩니다. 자, 어디 풀어야 되냐면 요 천돌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천돌. 여기죠, 여기. 천돌 라인을 풀어주고요. 자, 천돌에는 쇄골뼈하고 요 흉골이 만나는 흉쇄관절 풀어줍니다. 흉쇄관절. 자, 흉쇄관절. 그 다음에 쭉 쇄골뼈가 가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서 견갑골하고 만납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 쇄골뼈가 이렇게 가서 본인 거 만져보세요. 여기 가서 견갑골하고 만나는 견쇄관절. 다시 얘기하면 천돌, 흉쇄관절, 견쇄관절을 풀어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목하고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단중이라는 자리가 있죠. 심포에 모혈해서 손을 4개를 올리면 여기가 자궁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고요. 또 자궁에서 양쪽으로 손을 벌리다 보면 쇄골의 반하고 만나는 중심 포인트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기 풀어주고요. 자, 자궁, 단중, 자궁, 중심 포인트. 그 다음에 흉쇄관절, 그 다음에 천돌, 견쇄관절. 그 다음에 쇄골 밑에 쇄골 하근. 자, 이분은 여기가 굳어 있어요. 쇄골하근. 그리고 쇄골뼈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결분이라는 자리인데 위경락에 여기가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하고 팔로 내려가는 상완신경촌이 나오는 길입니다. 여기에 3개의 신경이 나와요.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이 나오죠. 견갑상신경은 극상근, 극하근, 견갑배신경은 능형근, 견갑거근, 장흉신경은 전거근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또 풀어줍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면 여기에 극상근이 만나는 요 자리가 견정입니다. 견정. 하나, 둘.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목을 만지기 위해서 목이 연결되어 있는 그 포인트를 다 푸는 겁니다. 견정.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여기에 극상와라고 있습니다. 극상와. 극상와.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극상와, 견정, 요 자리. 흉쇄관절, 견쇄관절, 그 다음에 천돌, 그리고 여기 단중, 그리고 그 위에 자궁이라는 혈자리, 그 다음에 쇄골하근, 이 앞쪽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지수기의 포인트 요소가 오구돌기가 있어요. 오구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 그래서 까마귀 5,
주둥이 구, 그래서 오구돌기인데 일본 사람들은 불이 회해서 오회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지에 연관되는 근육이 있어요. 자, 상완 이두근, 그 다음에 오회완근, 또 여기에는 소흉근하고도 연관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도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목 주변을 경추 4번을 기준으로 풀었고 머리와 얼굴의 문제는 위쪽에 있는 경신경을 풀고, 팔과 요 어깨 라인의 문제와 목 디스크와 가동성의 문제는 경추 4번에서 흉추 1번에 있는 완신경총을 풀고, 목에 연관되어 있는 이 자리들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완 포인트입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이 고객과 두 번째 목에 대한 테크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